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다음 달 FDA 승인은 확신한다. 이제 진양군 회장이 IR에서 계속 이제 워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음 목표에 관련해서 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의 주가 장중 변동성이 또 11시 근방에서 또 변동성이 좀 심화되고 있죠. 주가 오전장에 11만 1,700원까지 윗단 찍고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먼저 살펴봐 드리면 이번 주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5일선을 기반으로 해서 장중에 이제 러닝 컬렉션 형태로 견조하게 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이제 올라와서 어제 이제 장중에 이제 이 부분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거래량이 조금 더 나와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량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 양봉의 몸통도 커지면서야 커버링이라든지 패시브 자금에 유입이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여기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분봉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11만원대, 그래서 9시 36분에 이제 11만 1,700원대까지, 하면서, 이 11만원대가 10만 5천원하고 여기가 이제 숏스키즈 유지 가격의 회복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일봉을 보면 3월 26일 날, 12만 9천원대 이 부분을 이제 넘어가기 위한 어떤 중요한 어떤 교두부가 이제 11만원, 10만 5천원 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양봉이 하나 이제 거래량과 동반해서 나와야 되는 어떤 이제 구간인데 지난주 월요일 날에는 이렇게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일봉상의 추세 전환이 되었고 연속된 양봉으로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만원대가 이제 넘어가는 게 흐름이 중요하다 해서 목요일날 금요일 날에는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은 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IR과 더불어서 갭 상승하면서 이 10만 5천원대하고 11만원대 구간에 대한 흐름을 만드는 일단 양봉을 만들었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계속 이제 이 11만원권에 대한 어떤 고점 부분을 인식하면서 넘는 시도들을 이제 계속했고요. 어제도 이제 이런 흐름에서 11만원에 바짝 붙여서 일단은 흐름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분봉상으로 이제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10시 이제 57분 장중에 이제 10만 1,100원대까지 이렇게 거래가 나오면서 밑단으로 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하이웨이브 캔들이 나왔을 때 이런 흐름들은 보통 1시 넘어서 이런 흐름들을 이전에 한 번씩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캔들상으로 보면 이제 요쪽이죠. 이제 3월 13일에 이제 이런 캔들이 한번 나왔을 때 분봉으로 보면 이때도 한 1시쯤 그 다음에 3월 26일에 이제 이런 하이웨이브 캔들이 나왔을 때 시간은 비슷비슷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기도 하고, 이런 상관에서 오늘은 11시쯤에 이제 거래를 동반하면서 아랫단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11만원하고 10만 5천원 구간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든지 이제 12만 9천원대를 넘어갈 수 있는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가격대, 이제 이 가격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 3월 13일이나 3월 26일의 흐름 같이 장중에 이제 하이웨이브 캔들 형식으로 이 거래를 실으면서 그러니까 꾸준하게 내리는 게 아니라 순간에 일단 밀어내는 흐름들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만 5천원대 구간과 이제 11만원대가 지지 영역으로 이제 존으로 이제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한번 밀어봤는데 요런 어떤 캔들이 나왔을 때는 분봉상으로 항상 이제 체크는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되돌림 파동이 바로 나타나는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시 57분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11시 57분인데요. 요 1시간 내에 이제 이런 부분 다시 그러니까 10만 5천원의 어떤 지지 확인은 이제 계속 해주면서 11만원권에 대한 어떤 이제 회복들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오후장 흐름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 이후에는 이제 거래량은 줄이면서 다시 이제 안정권의 흐름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서는 한 27,000주 정도 물량들이 나왔고요. 저 공매도 쪽에서는 보면 보통 이제 이런 거 할 때 이제 신한이 많이 이제 밀 때 보면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KB증권입니다. KB증권이 단연히 이제 매도 창구로 압도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걸 좀 업데이트해 보면 여기서 지금 계속 일단 매도 물량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나오는데 일단은 10만원 부근에서는 바로 이제 또 들어올리고 이어서 이제 신한하고 한국투자증권에서도 공매도 물량들이 그러니까 현물 창구에서 일단 매도가 나오고 있고, 공매도가 이제 금지되어 있으니까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제 현물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급에 대한 어떤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가 터져야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이제 4월달 들어서는 지금 이제 거래가 그렇게 양봉일 때 크게 이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일정 부분 이제 윗방향이다 아랫방향 나왔을 때 이제 변동성이 이제 생기는 요인이 이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이라든지 의미 있는 어떤 가격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을 동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이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윗꼬리가 있는 흐름에서 어떤 캔들 흐름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11만원권 부근에 붙여서 이제 5장에 이제 가격 형성이 되는지 일단 중요한데요. 그래서 현물에서의 압박과 공매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내게 되면 이제 장중에 어떤 수급들이 이제 교란이 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만 이제 패시브 자금 형태로 시가총액이 이제 한 14조대 되면 16조 중반대까지 보면 한 2조 중반 정도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료 하나만 넣으면 급등이 나오면 다시 이제 3월 26일에 어떤 구간에 올려놓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오는 어떤 흐름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장중에 일단 변동성이 격해졌습니다만 지금 좀 안정화를 다시 찾아가는 어떤 흐름들이 HLB 차트에서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요 구간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이제 뭐 지표도 있습니다만 이전에 강한 상승을 보였을 때 대부분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태깅하면서 급등을 했던 게 3월달, 2월달, 작년 12월달 이번 상승의 특징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고 올라가고 태깅할 때 가장 강했기 때문에 요 상단 부근에 돌파 시도를 하는 이 지점이 굉장히 이제 나름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어떤 이제 차트 위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의 변동성 관련되는 부분의 수급의 이슈가 한 11시쯤에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은 아침에 이제 보시게 되면 요건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나왔던 기사랑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는 지금 FDA 승인 관련해서 오늘 기준으로 지금 포트파 골데이터가 21일이죠. 21일이기 때문에 그 날짜로 보면 계속 이제 승인 관련되는 최종 빅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단순히 허가에 주력하기보다는 그 다음 과정까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목표 관련되는 부분의 워딩에서 이번 주 유안타 이제 이 반포센터에서 서울 쪽에서 열렸던 IR에서 나왔던 부분에서 2024년 5월은 HLB가 세계 100대 빅파마, 어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한 50위권 정도가 들어가려고 하면 매출 기준으로 한 5조 정도? 예. 그러니까 100대 이제 빅파마에 들어갈 때는 매출이 한 뭐 2조 뭐 안쪽으로 들어가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암제 라인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이 이제 지금 회사가 잡고 있는 2027년도, 이제 9년도 뭐 요렇게 나오는 어떤 이제 피크 매출 흐름이 나오면 뭐 매출단이나 시가총액단으로 요런 어떤 흐름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FDA 관련되는 결과가 가장 뭐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5개월간 전국 그 정권사 IR을 돌면서 지금 IR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 기간 리포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허가 이후에 이제 기간 리포터들이 이제 굉장히 본물 트듯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앞서서 이제 기관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내용들 관련되는 부분을 계속 이제 뭐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뭐 향후 리포트에서 긍정적인 어떤 부분으로 영향을 줄 거고요. 그리고 IR이 있을 때 이 모멘텀하고 IR이 없을 때 어떤 수급하고는 좀 달라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일단은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승인 이후에 뭐 IR이 나오는 어떤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이 이제 포드파 골 데이터입니다만 그 이전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언제든지 이제 있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간암 1차 치료제는 이제 면역 항암제 가지고 있는 이 머크라든지 브리스톨 마이어 스퀘어스 같은 경우에는 1차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허가를 못 받았던 부분이고 후속 그 이제 면역 항암제 가지고 있는 로슈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2020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머크라든지 브리스톨 마이어 입장에서는 러브콜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도 크로스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항암제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개발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암의 이제 발생 요인 자체가 굉장히 이제 다인성으로 나오는 흐름에 그래서 이제 치료 효과를 내면서 부작용이 작은 이게 가장 좋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보사인과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 란셋에 올라왔던 이 효능이라든지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비교 대상이 되는 이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대비해서 더 이제 뛰어난 효과와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야 허가 이후에 상업화가 그래서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를 타켓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의미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일단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아스코 이제 올 말에 이제 개최되는 아스코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OS 값 증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슈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단점들을 극복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간암 전신치료제뿐만 아니라 국소치료제까지의 어떤 병용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암종까지 확장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생산 관련되는 부분들을 허가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하기 위해서 현지도 지금 방문해서 생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타 이제 비교 대상 약물 대비해서 리보자린과 캄넬리 합체는 원가 자체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요. 압도적인 어떤 OP 마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PBM 업체들의 굉장히 관심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 변동성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회복이 일단은 중요하고요. 자, 중요한 어떤 구간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